보니까 자부동 전투 나오지 않습니까? 예, 자부동 전투가 벌어졌던 곳이 경북 칠곡군입니다. 예, 경북 칠곡군의 그 홍보팀장을 맡고 있는 박종석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날씨도 이렇게 더우신데, 이렇게 보니까 참, 특히 주님을 믿으시면서도 나라를 걱정하시는 마음이 그 어느 누구보다도 크신 것 같고요. 저희 바닷가 보면은 이렇게 등대, 이렇게 깜깜한 바다를 비추는 등대 같다는 이런 느낌도 많이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저는 해병대에서 10년간 군생활을 했었고요. 그때도 이제 그 해병대 1사단, 해병대 교육훈련단, 해병대 사령부에서 홍보장교 했었고요. 그리고 칠곡군청에서도 지금 10년 넘게 홍보일을 맡고 있습니다. 홍보만 계속 일을 했었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런 홍보일을 하면서 최근에는 KBS 아침마당에도 출연했었고 이제 언론에 좀 많이 이제 출연을 했었고 제가 이제 특히 호국과 보훈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료를 준비하려고 하다가 이제 신문기사들 제가 기획하고 제가 홍보했고 제가 함께 했고 제가 만났던 분들의 이야기를 드리면서 지금 호국과 보훈이 사람들이 관심이 별로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훈 없는 호국은 없고 보훈이 없으면 호국이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보훈이 없다라면 어느 누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건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만났던 분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앞으로 어떻게 호국과 보훈이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그 앞에는 제 소개를 드린 거 기사 간단하게 드렸던 거고요. 4페이지 보시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였습니다. 짧게 나온 기사를 하나 봤었는데요. 이게 이제 누구냐면 낙동강 방어선 전투 때 엘리엇 미 육군 중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야간 순찰을 나가셨다가 실종이 됐습니다. 순찰 나갔다가 실종되는 날 딸은 태어났고 그래서 부인은 평생을 기다리다가 남편을 만나지 못하고 실종된 상태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제발 아버지를 만나게 해달라 라고 해서 아들에게 유해 일부를 호국의 다리, 낙동강의 호국의 다리에 뿌려달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과 딸이 2014년도에 몰래 와서 어머니의 유해 일부를 튜브에다가 이제 뿌렸었는데 그거를 짤막한 기사를 우연히 접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분을 초청을 했었습니다. 초청을 하려고 이제 찾고자 했었고 그래서 이분을 불러서 5페이지 보시면은 칠곡군에서 매년 이제 10월에 열리는 낙동강 세계평화문화 대축전에 초대를 해서 이분들에게 명예 군민증을 드리고 그리고 칠곡군 행사에 이분들이 참여했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시고 이 사연이 이제 알려지고 나니까 8페이지에 보면 한참 한 몇 개월 뒤에 지역의 초등학생 한 명이 칠곡군에다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엘리엇 중위의 사연을 알고 그분의 유해를 찾아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유해를 잘 찾아달라고 편지를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가 이제 언론에 보도되면서 미국 대사관에서 알게 됐고요. 미국 대사관에서 이 내용을 알고 미국 그때 대사님이 안 계셔가지고 대사님이 소년에게 감사 편지를 보내고 미국 대사관에 초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초청을 하고 난 뒤에는 이런 사연들이 알려지고 칠곡군에 엘리엇 공원이라고
이제 10페이지 보시면 나오는데, 엘리엇 공원이라고 이제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공원을 지나는 분들은 엘리엇 중이 특히 주한미군의 희생과 헌신에 대해서 한 번씩은 안내라든지 입간판을 보면서 이분들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칠곡군 호국의 다리 밑에 가면은 엘리엇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는 제 뒤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천안함 참전용사 전준영 씨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천안함 지금 전우 회장을 맡고 계시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여기 계신 분들 다 만났었는데, 지금도 수면제가 없으면 잠을 못 주무십니다. 수면제 없으면 잠을 못 주무시고, 장애를 많이 갖고 있는데도 아직 취업을 제대로 못 하셔가지고 대전에서 이제 볶음방을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8년도에 이분을 처음 찾아뵙고, 우리 칠곡군에서 천안함 참전용사의 희생을 기리는 챌린지를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믿지를 않으시더라고요. 그때 문재인 정부 때였는데 이용하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3번 정도 찾아가서 뵙고, 그래서 이분을 저희 칠곡군에 모셨습니다. 모셔가지고 혹시 천안함 챌린지 46+1 해보셨을 것 같은데, 예, 그거를 저희가 칠곡군에서 제일 먼저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12페이지 보면 이 천안함 챌린지 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한 학생이, 야, 우리 지역에서 천안함 챌린지 하니까 우리도 동참해보자 라고 했는데, 이제 그래서 그 친구들끼리 처음에 했는데 담임 선생님한테 혼났어요. 네, 담임 선생님이 혼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 친구가 이제 대학교 들어갔는데 왜 혼냈냐? 저희가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 친구가 이거를 하려고 하는데 왜 혼냈냐? 그 담임 선생님 답변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념이다. 제가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니, 나라를 지키다가 희생하신 분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일이 왜 이념이냐? 이게 왜 정치냐?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도 선생님들끼리 나눠진 거예요. 나눠졌습니다. 이걸 해야 된다는 선생님도 있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선생님이 있는데,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교장선생님한테. 호국과 보훈을 이야기하는 게 어떻게 이념일 수 있냐? 나라를 지키다가 다치신 분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것은 호국과 보훈이 아니고 이념이 아니라 국민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색안경을 끼고 보시더라고요. 어쨌든 학생들 몇 명이 또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옆에 칠곡군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 몇 명은 나와서 천안함에서 희생된 잔병 숫자가 46이지 않습니까? 그 가정에서 구조하다가 돌아가신 그 준이분이 그래서 46+1 챌린지를 시작을 했습니다. 칠곡군에서. 해서 14페이지 보시면 이 챌린지가 한교안 국무총리도 했었고요. 지금 원희룡 대표님도 참가하셨고, 그때 지금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46+1이라는 배지를 달고 다닐 정도로 챌린지가 전국적으로 한번 퍼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5페이지 보면 천안함 함장님 있지 않습니까? 예, 최원일 함장님, 제 고등학교 선배님이시기도 한데, 이분이 칠곡군에 찾아와서 우리한테 감사패를 줬습니다. 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정부도 외면하는데 국가보훈부도 외면하는데 한 자치단체에서 우리를 기억해줬다. 그때 분위기는 그랬었습니다. 예, 요게 이제 천안함 챌린지라는 게 있었고요. 예, 그리고 70인의 영웅 뒤에 설명을 드리고, 에티오피아는 아시잖아요. 에티오피아가 6.25 때 총 6,037명이 참전했습니다. 참전. 그때 에티오피아가 어떤 부대가 왔냐 하면 황실 근위대, 최정예 부대, 우리로 따지자면 특전사라든지 해병대라든지
아주 특수부대 최정예 항수실 근해 부대가 와서 황제가 뭐라고 했냐면 싸워서 이기고 그리고 절대 죽을 때까지 싸워라. 포로는 되지 마라. 그래서 에티오피아에는 포로도 한 명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6,037명이 에티오피아 군인이 참전을 했었고요. 근데 이분들이 귀국을 하고 나서 에티오피아가 어떻게 됐습니까? 6.25 끝나고 공산화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한국에 도왔다는 이유로 이분들은 가진 고뇌와 박해를 받았고 강제 이주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 수도, 저도 거기 다녀왔습니다. 아디스아바바에 보면 한국전 참전용사 후손들이 사는 마을이 있는데 이분들은 굉장히 후손들이 보면은 에이즈에 걸리고 굉장히 힘들고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던 게 뭐냐면 그때 코로나 처음 터졌을 때 에티오피아 참전용사분들 마스크가 없어서 스카프를 감고 있는 사진을 저희가 봤었거든요. 그래서 6037 캠페인을 했었습니다. 6037. 이게 뭐냐면은 6,037명이 참전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때 마스크가 귀했지 않습니까? 한 장 구하기도 힘들고 한참 우리도 귀할 때였는데 그래서 6,037장의 마스크 모으기를 운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가 최종적으로 모은 거는 마스크 3만 장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조선일보에 나왔던 기사고요. 그 뒤에 보면 저는 그때 이제 또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6037 캠페인을 아십니까? 라고 영상을 만들어서 소양 아시죠? 소양. 예, 소양 가수 소양도 크리스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매니저가 시아버님이시더라고요. 그 시아버님한테 전화 드려서 이런 뜻깊은 일을 할 테니까 좀 도와달라고 하니까 소양이 그 뮤직비디오에 무료로 참여해 주셨고 그 뮤직비디오도 찍을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스크를 보내드렸습니다. 3만 장을. 그랬더니만 그 19페이지 보면 이분이 누구냐면 돌아가셨어요. 지금은 자꾸 하셨는데 에티오피아 한국전 참전용사 회장입니다. 멜레세 테세마라는 회장님이신데 이분이 한글날 맞이해서 한국인 선교사한테 마스크를 보내줘서 고맙다고 이렇게 손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예, 이런 일이 있었고 또 이제 그러한 또 사연이 알려지고 칠곡군에서는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후손을 돕기 위해 가지고 그 20페이지입니다. 예, 크리스마스 선물 모으기 운동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요 뒤에 이제 결론들은 뒤로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2연평해전 때 건기영 산병이라고 아십니까? 지금 구미에 살고 있고 직장은 칠곡군에 다니고 있는데요. 제2연평해전 2002년 월드컵 때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때 저도 군생활 한참 하고 있었을 때인데 그 북한군이 의도적으로 도발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도발을 할 때 그 건기영 상병은 이 손이 날아갔습니다. 손이 날아가고 날아갔는데 왜 이쪽 손으로 거치를 해서 끝까지 대응 사격을 했고 전투가 끝나고 난데 손이 날아갔기 때문에 엉덩이 살하고 엉덩이 뼈를 떼어서 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손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좀 알리고 싶어서 지역에 하가 한 분을 모셔가지고 칠곡군의 하가 한 분을 모셔서 전준영 씨의 건기영 씨의 움직이지 않는 손을 그림을 그려서 지금 칠곡 호국평화기념관에 또 전시를 하고 있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자기 손이 가장 자랑스럽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자식에게 자기 손이 가장 자랑스럽고 그리고 아버지의 손이 절대 부끄럽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자식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분도 직업이 변변치 않습니다. 우리나라 보훈 수준이 좀 많이 좀 허술한 편입니다. 이분은 방산업체에서 생산직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손이 한쪽이 날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분, 제 앞에 말씀드린 천안함 전우 회장은 복군방 하고 계시고요. 대전에서. 제2연평해전 참전용사에 하시다가 손가락 날아가신 분은
방산업체에서 생산지 지금 근무하고 계시고, 저희가 행사 있어가지고 많이 부르고 모시려고 하면 회사 눈치를 많이 보십니다, 아직도. 그나마 방산업체 들어갈 수 있는 것도, 방산업체는 국가보훈부나 뭐 이쪽에 하고 또 연관이 있다 보니까 들어갔는데, 예, 그런 상황이고, 22페이지 보시면, 요건 최근에 제가 찍어서 이제 보도했던 사진인데, 제2연평해전의 그 권기영 씨가 이제 우리가 칠곡할 때 요런 손가락을 펴서 평화와 행운을 기원한다라고 하는 이제 요런 쪽으로도 한번 기사를 또 낸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예전에 목함질에 밟아서 다리가 날아가신 하재헌 씨 기억납니까? 예, 그분한테 누가 막말했죠. 지뢰 밟으면 뭐 목발을 선물을 준다. 그 이분이 되게 이제 놀라셔가지고 그랬는데, 그 제가 왜 이분들을 다 모셨어요? 왜 모셨냐? 그림을 그리고 싶었어요. 이분들의 아픔은, 상처를 사진으로 찍으면 너무 사실적이신데, 작가들의 재능 기부, 작가들 돈 10원도 안 냈어요. 그래서 작가들의 재능 기부를 통해서 그림을 그려서 전시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 하재헌 씨를 모셨습니다. 하재헌 씨를 전화해서. 그 이분이 이제 다리가 날아갔지만 지금 조종하고 있어요. 조종하면서 장애인 조종해서 국가대표 선수로 해서 그 금메달 따는 게 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도 늘 마음속에는 상처가 갖고 있고, 이 그림은 저 옆에 계신 분이 저 집사람인데 그렸습니다. 23페이지의 그림, 그려서 하재헌 중사하고 그때 이렇게 사진을 같이 찍었었는데, 이분도 지금 좀 힘들게 살고 계시고, 김천에 보면 농협마트에서 근무하는 분이 천안함 찬존용사 계세요. 김천에도 계시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외상후 장애로 인해 가지고 정상적인 직업을 못 가지시고, 뭐냐면 거의 그냥 파트타이머 비슷하게 근무하시더라고요. 자, 하재헌 씨는 그나마 이제 조종 선수로 해서 열심히 또 노력하려고 하고 계시고, 그리고 24페이지 보시면 석혜균 선장님입니다. 석혜균 선장님도 제가 모셨어요. 아덴만의 영웅 아시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도 지금 또 총상에 좀 많이 힘들어 하시고, 또 요즘은 기억해 주시는 분이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다 잊혀지는 것 같고, 이제 이분도 한번 뵀던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K9 자주포 폭발해가지고 온몸에 하상을 입었던 그 25페이지 보면 이찬호 씨라고 있습니다. 이찬호 씨. K9 자주포 하다가 터져서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 분이 원래 꿈이 뭐냐? 모델이었습니다. 모델이었는데 온몸에 화상을 입어서 모델의 꿈을 접은 것만 해도 아픈데, 특히 여름이 되면 피부가 이게 뭐가 안 돼서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그 화상 입은 게 굉장히 지금 힘들다고 하는데, 여기 와서도 이분도 그 그림을 그리고 사진을 찍고 지역에 있는 모델을 꿈꾸는 초등학생에게, 그래도 자기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 온몸이 화상을 입어서 내 얼굴에 화상이 있지만 나는 모델의 꿈을 접지 않았다. 여러분도 그 꿈을 갖고 꼭 이루기를 바란다 라면서 워킹을 같이 하고 뭐 그렇게 지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부터는 이희영 국가보훈부 차관 이야기입니다. 이희영 국가보훈부 차관 아시죠? 제2연평해전 때 정장이 즉사하고 부정장이 다리에 총을 맞고 지휘했지 않습니까? 이분이 이제 그 부정장인데, 국가보훈부가 아니라 칠곡군에서 제2연평해전 추모 행사를 제가 기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모셨어요. 모셔가지고 이제 강의도 하고 제2연평해전 추모 행사도 하고 그러시면서 학생들에게 그 다리를 이렇게
쭉 올라서 자기 다리를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학생들이 울었어요, 그날. 그때 순심 여중이었는데 학생들이 울었습니다. 울고 그때 생생하게 얘기를 해주니까 학생들이 그거에 대해 가지고 너무 가슴 아파하고 울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이제 어떠냐면 28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그때 강의를 들었던 학생이 중에 한 명이 TV 보다가 이한 그분이 국가보훈부 차관이 됐다라는 얘기를 듣고 응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응원 메시지를 보내고 그리고 그 뒤에 선물도 보냈습니다. 자, 이게 나오고 다음에 30페이지 보시면 이희양 국가보훈부 차관님이 학생들을 만나러 또 학교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하고 이희양 국가보훈부 차관님이 만나셨고요. 다음부터는 이제 백선엽 장군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부터 돌아가시는 해니까 제 8년 동안 칠곡군에서 매년 백선엽 장군님을 찾아뵀습니다. 군수님은 백선엽 장군님 생일 때 맞추어서 백선엽 장군님이 사모님이 인절미를 좋아하시거든요. 떡 같은 걸 좋아하셔가 떡 케이크를 갖고 매일 찾아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언젠가 2018년도인가 17년도인가 18년도 찾아뵀을 때는 한국 군인들이 안 온답니다. 아무도. 미군들은 너무 많이 오는데 한국 군인들이 안 온대요. 밖에서 지키고 들어오다가는 찍히니까 한국 군인들이 안 온대요. 그 당시에. 그래서 미군들밖에 안 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2018년도부터 이렇게 백선엽 장군님을 뵀었는데 이분이 칠곡군에 땅을 샀어요. 땅. 지금은 팔았습니다. 왜 땅을 샀냐 하면 부하들이 잠든 곳에 내 무덤을 쓰고 싶다라고 해서 그 땅을 샀는데 그 땅에 앞에 도로가 나버리고 그 땅에 지금 무덤으로 쓰기가 적합하지 않은 상태가 돼서 몇 년 전에 팔았습니다. 처음에는 칠곡군에 땅을 샀습니다. 부하들 옆에서 잠들고 싶다라고. 예,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분이 그 얘기는 32페이지 나옵니다. 32페이지 보면 백선엽 장군님이 칠곡에 땅을 산 적이 있었고, 그리고 백선엽 장군님 돌아가셨잖아요. 서거하셨잖아요. 서거하시고 1년 뒤에 백선엽 장군님 따님이 백남희 여사님이고요. 백남희 여사님 남편분이 지금 국무총리님하고 되게 절친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백선엽 장군님 그 따님 백남희 여사님이 칠곡군에 와서 1년 추모 일주기 행사할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유언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유언이냐고 저는 유심히 들었습니다. 유심히 들으니까 이제 따님이 울면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때는 언론에 나온 적도 없었고, 첫 번째 유언이 동작동, 자기가 동작동 국립묘지에 못 간다라는 거, 그때 분위기 때문에 못 간다는 거 알고 계셨던 것 같더라고. 동작동 국립묘지에 가서 자기들 전우한테 인사를 하고 싶다. 원래 대전에 묻히셨지 않습니까? 동작동 못 가시고. 그래서 대전에 가시기 전에 동작동 국립묘지에 가서 전우들한테 인사 한번 하게 해달라. 그게 첫 번째 유언이었고, 두 번째 유언이 평택의 주한미군 기지에 들어가서 워커 장군 흉상, 동상 있지 않습니까? 그 앞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유언을 남겼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저하고 군수님 계시는데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 백선엽 장군님이 남긴 마지막 유언이라고 해서 세상에 좀 많이 알렸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워커 장군 이야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부산에 계시는 분들이 워커 장군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혹시 뭐 부산대인가 뭐 어디 있나요? 예, 부산에 계시는 분들이 그 워커 장군님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관심이 많으신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군수에게 바란다라는 게시판에 한 학생이 민원을 넣었어요. 민원을요. 중학생이. 그 민원이 뭐냐면 학교 숙제를 하다가 워커 장군을 알게 되었는데 나는 처음 알았다.
왜 이렇게 훌륭한 분, 우리 고향을 지켜주신 분을 왜 우리가 모르고 있느냐, 알게 해달라고 민원을 넣었어요. 그 중학생이 민원을 넣었어요. 그래서 그 중학생이 민원을 넣는 걸 보고 우리가 이런 걸 그냥 넘겨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미친선위원회라고 있어요. 거기 어른들하고 협의를 해서 흉상을 한번 지어보자. 워커 장군님 흉상. 근데 그 워커 장군 흉상을 짓는 거는 군비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모금을 한번 해보자. 1,000원씩 모아가지고 한번 지어보자. 워커 장군 흉상 짓는데 저희가 돈이 한 1,500만 원 들어갔었거든요. 그리고 돈을 모아서 흉상을 짓고, 흉상을 만들고, 그리고 흉상 제막식을 군수가 나와서 축사하고, 국회의원이 나와서 축사하고, 공무원이 사회 보고, 가수가 와서 노래 부르는 게 아니라 학생이 사회를 보고, 학생이 이 뜻에 맞게끔 학생이 축사를 하고, 학생이 사회를 보고, 학생이 축하 공연을 펼치자. 학생 주제로 해서 학생들이 한번 해서 미래 세대에게 호국과 보훈에 대해서 일깨워줘 보자 라고 됐었어요. 그래서 모금운동을 펼쳤는데, 그 36페이지에 보면은 미스 경북들이 이제 그 미스 경북 진선미가 이 학생을 응원하는 글을 올리기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37페이지 보면은 모금운동을 시작을 해서 돈이 1,500만 원 넘게 모였었어요. 근데 이게 100만 원 이런 게 아니라 전부 십시일반을 했었고요. 부산에서도 돈이 들어왔었고요. 부산의 어떤 단체에서도 들어왔고, 부산에 보니까 워커 장군 뭐 이렇게 추모하는 모임도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거기서도 들어오고, 또 정말 놀랬던 거는 그 39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있는 기사에 보면 이 어르신이 그 99살, 8인가 9 됐었어요. 지금 이분이 지금 잘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분이 돈을 가지고, 그 옆에 계시는 분은 누구냐 하면 보좌관이고, 옆에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인데, 70 넘은 어르신이 운전을 해서 90 넘은 어르신을 차로 모시고 경기도에서 칠곡군까지 내려오셔가지고요, 성금을 주시고 학생이 너무 기특하다고 장학금을 주셨어요. 예. 그리고 이분이 거기 보시면 연을 날리시는 분이거든요. 그 좀 젊은 70 넘으신 분이. 그래서 40페이지 보면 그 이분이 백선엽 장군과 워커 장군님 대형 방패연을 그 70 넘으신 어르신이 돈을 10원도 안 들였어요. 돈 10원도 안 들였는데 자기 사비를 들여서 사람들을 차에 태워와서 이렇게 연을 높게 날렸습니다. 이 대형 방패연을 날렸고, 이 자리에는 그 앞에 계시는 분이 백남희 여사님입니다. 백선엽 장군님의 따님이시고 실질적인 이제 후계자시고, 41페이지는 돈이 다 모이고 흉상이 제작이 완료돼서 제막식을 할 때 기획, 축사, 축하 공연이나 모든 것들이 청소년들이 하게 했습니다. 예. 그리고 42페이지 보시면 요즘에 할매 래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할매 래퍼도 호국과 보훈의 가치에 대해서 알리는 이제 요런 영상을 또 찍었었고요. 43페이지부터는 가장 최근의 일인데요. 그 유해 6.25 때 유해 발굴을 지금 20년 넘게 했지 않습니까? 신원 확인율이 혹시 몇 프로인지 아세요? 유해 발굴하면 예? 한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습니까? 2.5%입니다. 2.5%. 유해는 찾아도 누구 유해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1,000만 원을 걸어놨어요. 1,000만 원. 그럼 유해를 왜 찾는데 왜 발굴이 안 되느냐 하면 그 근본이 대부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해를 찾는데 왜 발굴이 못 찾냐 하면 유가족이 유전자 DNA를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 후손들은 다 어릴 때 이제 돌아간 후손이 없지 않습니까?
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없고 대부분 삼촌, 조카 뭐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유전자 등록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유전자 등록을 안 하기 때문에 유해가 찾게 되는 것 중에는 그만큼 가족 품으로 돌아가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그 유해 발굴된 장병의 고인의 유가족 품으로 돌아가기 하기 위해서 혹시라도 자기가 등록했던 DNA가로 인해서 신원이 확인 일치가 되는 분이 있으면 돈을 1,000만 원 줍니다. 1,000만 원 요즘에. 네, 그렇게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산면 웅출이 다부동 인근입니다. 그 전투에서 그 전사했던 분 중에 장교 출신, 육군 장교인데 이분이 73년 만에 이제 그 우리 유해가,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분이 전사를 했는데 2년 전에 유해를 찾았어요. 그때 처음에 찾을 때 누군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해서 최근에 그 고인의 신원이 확인이 된 거예요. 유전자 매치가 되는 게 있어서. 그래서 조카한테 유해를 인도를 해드렸는데 이 주민들이, 웅출이 주민들이 그거를 알고 자기 마을, 자기 땅, 생명과 같은 자기 고향, 자기 땅을 지키다가 돌아가신 분한테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서 그 삼삼도 들고 오고 고춧가루, 쌀, 뭐 이런 농산물들을 모아가지고 그 고인의 조카한테, 그러니까 유족이죠. 그 선물을 글로 다 보냈거든요. 그게 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내고 나니까 여기만 보낸 게 아니고 어린이집에서도 보내고 그리고 이거를 받았던 45페이지 보면 유가족이 마을에 인사하러 왔었습니다. 고맙다고. 그래서 제가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제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청소년들은 호국과 보훈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몰라서입니다. 몰라서. 안 가르쳐 줍니다. 이것 제가 이를 봤을 때 청소년들이나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 의식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면 고마워하고 그분들을 추모를 합니다. 근데 안 가르쳐 줍니다. 일선 학교에서는 제가 이런 일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호국과 보훈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이념 농제인가 사상 농제로 취급을 합니다. 종교조 선생님들은. 왜 그렇게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대한민국을 지키는 근간은 호국과 보훈인데 보훈이 없으면 호국이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치 이념의 논쟁으로 해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은 결코 호국과 보훈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을 저는 칠곡군청 홍보팀장으로서 일을 하면서 많이 느꼈었고요. 청소년들이 이러한 사실들을 제대로 알면 고맙게 생각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적극 동참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밖에서 이제 보통 보면 호국 보훈이라고 하면 6.25를 많이 강조하잖아요. 근데 밖에서는 6.25는 역사 속의 전쟁이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6.25만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칠곡에도 한 분 계시고 김천에도 한 분 계시고 성주에도 한 분 계시고 우리 주변에는 6.25 이후에 나라를 지키다 희생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30대 가장, 40대 가장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좀 우리가 많이 알렸으면 하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이벤트가 아닌 우리 호국 보훈이라 그러면 6월달만 요란하게 실천하잖아요. 6월만 되면 마치 크리스마스 시즌 불이웃 돕기 하듯이 6월만 되면 호국 보훈을 강조하고 호국 보훈 하면 뭔가 의식 행사를 해야 되잖아요. 다부동 전적기념관 가서 머리 숙여야 되고 뭐 이렇게 헌화해야 되고 꼭 호국 보훈은 어떤 특정한 장소와 특정한 시기에서만 실천하는 의식적인 형사로 생각하는 게 우리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보훈의 선진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훈의 선진국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상의 삶에서 호국과 보훈을 실천하고요.
호국가 보훈이 하나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변화, 선진 보훈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그러려면 행사가 아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스토리, 아이들의 이야기, 참전용사의 이야기, 참전용사 가족의 이야기, 후손들의 이야기, 이분들의 고통, 아픔, 이러한 것들을 알리고 이해하고 공감하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결코 미래는 어둡지 않습니다. 청소년들은 결코 호국과 보훈을 가볍지 않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